다음 날 아침 해운대 백사장은 사람들 대신 쓰레기로 가득 찼다. 하루에 수거되는 쓰레기 양만 수십 톤에 달한다. 하루 몇 시간을 주세요? 우리 지금 4시부터 하거든요. 4시부터 뭐 10시, 11시 되가 가거든. 11시? 예.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청소하는 사람들이 동원돼 67시간은 치워야 한다. 쓰레기를 치우는 특수차도 있었다. 차가 지나간 자리, 모래까지 깨끗이 정리됐다. 이거는 기계 이름이 뭐예요? 지크리너. 이 지크리너 모래 속에 숨은 일소가 반백공소로 전부 수거합니다. 이 특수차는 특별 제작된 채로 쓰레기만 걸러내도록 만들어졌다. 깨진 유리 조각까지 깨끗이 정리된다.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은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다. 중앙통제소에 있던 대원이 다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바닷가로 간 대원. 현장에는 바다에 빠진 여자가 구조된 상태였다. 다행히 고비를 넘긴 상황. 여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니 심장이 원래 안 좋아요. 네, 원래 좀 안 좋고. 가게 어디 드세요? 친구. 네. 잠깐 동안의 상황을 제가.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바닷물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쇼크를 일으킨 것이다.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가씨가 술이 많이 됐어. 들어간 게 모질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있다가 물을 좀 먹었으니까 물 조금 마셨어. 아가씨 환자 심장 파마스 경험 있고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앞에서 넘어져서 물을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장이 원래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여성에게 병원에 가기를 권유했지만 한사코 거부했다. 다시 해운대 해수욕장의 하루가 시작됐다. 지금은 1년 중 해운대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 이곳에 사람들이 늘면 수상 구조대원들은 바빠진다.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가까지 반납한 채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른 아침 해변 한편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낯선 장비도 눈에 띄었다. 이거는 GPS 부위라고 부르는 장비로서 이한유의 흐름에 대해서 정량적인 정보들, 즉 흐름에 대한 위치, 속도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한 이번에 연구에서 개발된 장비입니다. 기상청과 함께 ERU 예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연구진들. GPS 장비에 모래를 담은 파이프를 부착한다. 파이프의 길이는 30cm. 여기에 약 20kg의 모래를 채운 후 바다에 띄워 해류의 흐름을 파악한다. 우리가 바다 표면상에 있는 수면파, 즉 파랑에 의한 정보들과 밑에 있는 흐르고 있는 커런트라고 부르는 해류의 경계선이 약 15cm, 20cm 되기 때문에 그 해류에 의한 영향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거를 직접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래 파이프가 해류에 따라 움직이면 위성과 연결된 특수 GPS를 통해 해류의 속도와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자료들을 축적해 분석하면 ERU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마치 UFO처럼 생긴 장비가 신기하기만 하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누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손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계에 손대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GPSV 장비를 도입한 게 우리나라 첫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 첫 사례예요? 예, 지금 처음 개발한 사업이 이게잖아요.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장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비가 흘러가는 방향은 해안이 아닌 바다 쪽이다. 잘 따라 들어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가고 있어요. 아, 밖으로 다 밀려나가요? 예, 약한 흐름이 안에서 좀 밖으로 나가는 출수 현상이 좀 있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조석에 영향한 영향인지 아니면 이 이안유에 발생된 그 영향인지를 좀 파악을 해요. 해변에서 해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이 바다에서도 기상 관측 작업에 한창이었다. 이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해운대 쪽으로 이는 파도에 대한 정보들이다. 저 지역이 이안류가 발생한 지역인데 그 지역 거의 외에서 입상하는 파고하고 파양의 어떤 유속, 유향의 어떤 조건들을 알기 위해서 이 지점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난 7월 말 ERU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한 호텔 앞. 당시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서 7, 80m 지점까지 휩쓸려 간다. 이곳에 장비를 설치해 ERU의 흐름을 파악한다. 파도의 높이, 방향, 빠르기 등을 측정하는 장비. 이 장비에는 특수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미세한 물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다. 그럼 양쪽으로 우리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감지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 안에 전부 다 자동적으로 메모리가 다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통해서 저장돼가지고 컴퓨터로 다시 옮겨가지고 그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얻어서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1초) 단위로 파도의 흐름을 측정하도록 타이머를 작동시킨 후 장비를 바다에 설치한다. 다이버가 입수 준비를 마쳤다. 장비 가능한 한 이쪽에 앞쪽에 센서가 있으니까 그 센서는 다치지 않도록 그 부분만 기술을 좀 해주면 됩니다. 조사는 해변에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서 실시된다. 해변과 거리가 있는 곳의 해류를 측정하는 것은 백사장 쪽의 물의 흐름과 비교 분석해 ERU가 발생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수중 10m 지점에 다다르자 장비를 고정시킬 틀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밧줄로 장비를 동여매야 한다. 단순한 일이지만 바닷속에서 해야 하는 작업은 육지에서보다 서너 배는 더 힘들다. 장비 설치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 다이버는 기존에 설치했던 장비를 가지고 나왔다. 장비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한 달 전에 여기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파워계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워계를 지금 이제 건져내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쯤 ERU 예보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운대의 아침은 바삐 돌아간다. 해변에서는 수상구조대원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정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원들에겐 힘들게 훈련한 사람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다음은 실전 대비 훈련. 지금 하는 훈련은 이한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를 사용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요즘 계속 이한유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한꺼번에 순식간에 나가버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역할을 할 대원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훈련사가 5망, 6망, 1차 구표 기절, 위안조 발생.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트스키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시가 떨어진 후 단 30초 만에 구조할 사람들에게 도착해야 한다. 훈련이라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뼛속까지 몸에 배어야 진정한 구조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구조 튜브는 2대의 제트스키가 가지고 간다. 튜브를 양쪽에서 잡고 사람들을 튜브 안으로 오게 한 다음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움직인다. 해변에 가까워지면 제트스키에 탄 2명의 대원 중 1명이 내려 백사장까지 튜브를 끌고 간다. 신속하게 출동한 것부터 사람을 구하는 작업까지 완벽했다. 오늘 훈련은 성공적이다. 할 줄 아는데도 반복 숙달을 하는 게 안 하면 계속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오전에마다 연습하고 또 반복 숙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 통제소를 지키고 있는 대원들은 수심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 12시 방향에서 첫 번째부터 내 리프 쪽으로 오거든. 1.3, 1.4, 1.6. 간조와 만조 시간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갑자기 파도를 관찰하던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별로 안 좋은데. 왜요, 반장님? 약하게 이한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5망, 6망 근무자들은 그 5망하고 6망 사이에 지금 이한유가 약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참고하고. 파고와 풍향 등 기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팀장. 우리나라 기상청에 올라오는 정보는 물론 일본 기상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일본 기상청은 왜 들어가세요? 이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저희들 쪽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이 남부지방까지 다 나오니까 같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파도가 높아지면 ERU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바다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구조대원들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출동한 것이다. ERU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 한 여학생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기 가니까요. 사람 많아서 얕은 줄 알았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근데 발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못 나오고 막 뭐지? 저기요
안 나와줘요. 그냥 빨려 들어가요 안에가. 그래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순식간이죠. 초보가 있었기 망정이지 없었으면 발이 안 닿으니까 쭉 밀려나가니까 계속 발차기를 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들 당황해가지고 물 막으시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이알류는 수심이 주위보다 깊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파도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파도가 밀려와 남아있던 에너지가 바다 쪽으로 밀려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해운대를 공포에 빠뜨렸던 이알류. 당시 20여 명의 사람들이 바다로 떠내려갔다. 이알류는 좁은 지역에 발생하고 파도에 비해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더 위험해진다. 이알류에 빠졌을 땐 그 흐름에 몸을 맡기거나 45도 각도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해수욕장에서의 수영이 전면 금지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난 파도는 점점 더 고약한 성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트스키 근무를 섰던 대원이 바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결국 베테랑 대원이 나섰다. 교체하려고요. 운전자를 교체하려고 지금. 파도 너무 높아가지고 베테랑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못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파도는 대원을 집어삼키기라도 할 듯 거칠게 일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교차로 들어가는 대원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와, 안 들어가기는 같네. 결국 포기하고 나오는 대원. 수영만큼은 동료들도 인정할 만큼 수준급이지만 이번에는 파도에 지고 말았다. 바다가 화났을 땐 이유가 있는 법.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다 사나이로 살면서 터득한 평범한 진리다. 파도가 높아가지고 못 치고 나갔어요. 저 파도를. 바다에 있는 대원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는 팀장. 큰 파도 그거 타고 들어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서서히 들어오라는 것. 제트스키를 무리하게 운전하면 대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충분히 뒤집어지죠. 지금 파도가 한 3m 높은 데는 한 3m가량 되는데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죠. 그래 되면은 또 뭐 장비가 파손되는 건 둘째고 우리 대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있는 순간 대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침묵만 흐르던 그 순간 대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끄러지듯 흘러들어간다. 대원이 해변으로 나오자마자 제트스키를 안전하게 끌고 나오는 동료들. 바다에 고립됐던 대원은 이제 한시름 놓는다. 오늘 처음 이렇게 큰 파도는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해서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긴장한 만큼 뭐 별 사고 없이 이때까지는 뭐 별 사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있었던 20여 분이 마치 2시간이라도 된 듯 길게 느껴졌다. 이날 저녁 대원들이 향한 곳은 항구.
되게 빠지선이고 지금 모래를 싣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적인 이거보다는 이제 이한류가 발생하면 먼 바다에 있다 바다가 뭉쳐가서 해류가 다시 먼 바다로 흘러가니까 이게 모래가 많이 유실되지 않습니까? 그럼 움푹 파이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물놀이객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투여해가지고 팽팽하게 인형 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지선이 정확한 지점에 모래를 투하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찾아줘야 한다. ERU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GPS로 위치를 확인하는 대원들. 여기서 우리 10m 쪽으로 여기 맞아요. 더? 이때 중앙통제소에서 무전이 왔다. 고기 35도 09분 30.2초. 동경 불러주십시오. 동경 129도 09분. 아, GPS입니다. 좌표 지금 불러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닌데, 맞아요. 지난 7월 말 3일 동안 연이어 ERU가 발생했던 곳. 바로 이곳에 모래를 투하할 예정이다. 모래 투여 위치 잡아주세요. 수심이 깊으면 ERU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모래를 투입해 수심을 낮추려는 것. ERU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루베 개념으로 556루베 마산항에서 다시 바지선에 모래를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면까지 모래가 차면 마치 소용돌이가 일듯 동그란 표시가 생긴다. 이때 방향을 바꿔 다른 곳에 또 모래를 투하해야 한다. 저기 모래가 바다 올라 보이거든. 이제 채하고 나중에 놔두시면 돼요.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그래. 저 배 붙으면 뒤로 좀 빼갖고 불안. 여기 올라왔잖아. 모래 붙는데 물로 올라왔잖아 모래가. 뭐요? 여기 모래 올라온 게야 여기. 물이요 어지요 그지요? 물이요 올라가 돌잖아 그지요? 요 모래 올라가 있는 길이 여기까지. 아 모래 많이 부지요. 많이 부는데 파도가 치면은 수평은 잡히 어차피 수평 골로 높은 모래는 낮은 쪽으로 가니까 파도가 치면 물 안에서.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약 3시간 동안 계속된 모래 투하. 밤 10시가 가까워오자 바지선의 모래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 해운들은 그런 해수욕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해운대의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지칠 법도 한데 수상 구조대원들은 벌써 출동 준비를 마쳤다. 중앙통제소에서 캠코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팀장. 해운대 바다에 또다시 ERU가 나타날 조짐이 있다. ERU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남겨 다른 대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없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새롭게 또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촬영을 하라고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음 사람들이 이런 파도에는 온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리 여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생기니까 미리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크게 생기려고 하면 특징이 저 자리는 일단 파도가 약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수상구조대 팀장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ERU에 휩쓸렸던 사람들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다. 36살 정도 된 그 여자분이었었는데 이안유에 입설린 걸 보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불과 한 30초 차이지만 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바람에 저희들 그 구조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안면에 나타나는 그런 이 안면 변화가 정말로 공포를 느낀 그런 얼굴을 보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남들은 독종이라고 말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연습이란 없다.